자, 교재는 268페이지 헌법소원입니다. 자, 헌법소원과 관련된 근거 조문이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68조 1항을 읽어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빼고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끊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 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쫓아가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한 곳인데 그 전국에 수천만이 있는 인구들이 기본권 침해받았다고 해서 다 쫓아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법원의 재판을 뺍니다. 일단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법원의 재판은 왜 빼는 건가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소송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오지 말고 법원으로 쫓아가라 이런 말이. 그래서 밑에 대상을 가보시게 되면 법원의 재판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밑에 검사 공소 제기 밑줄 그으시고 X,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법원의 심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죠. 이 침해받은 자는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다? 자기 관련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관련성. 그래서 자기 사건만 갖고 와라. 남의 사건을 갖고 오지 말고 자기 사건만 갖고 오라고 해서 자기 관련성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서를 볼게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와라. 이거예요. 모두 거쳐라. 아시겠습니까? 즉 다른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면 그곳에서 해결하지 굳이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보충성이라고 해요. 보충성.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 그쵸? 법원의 재판은 빼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말 그대로 헌법 과목에서는 헌법소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형사법에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지고 우리 그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중에서 별표되어 있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됐고 대상 봤고요. 대상 봤어요. 대상 하나 더 볼까요? 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그 예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봤습니까? 재정 결정 받죠. 그렇죠? 재정 신청할 때 재정 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다? 이것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 판례 갈게요. 자, 대상이 되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방법에서 봤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검사 불기소 할 때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거 대상이 됩니다. 그 얘가 불기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기소 이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가 협의 불기소잖아요. 그렇죠? 기소 종지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4번 가보면 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진단 이후 사망 시까지 처리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 밑줄 그으시고. 근데 어떻게 써요? 검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동그라미 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거죠. 이것도 뭐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 가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요. 검사가 제기, 불용, 불능처분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나와 있죠. 수사 중 세모 치시고 안 되니까 세모 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 다음 공소제기는 앞에서 배웠죠? 공소제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것도 세무처 보시고 이것도 공소제기 일종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수사제기 세무처 보시고 이것은 옆에 나와 있죠.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도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밑에 진정에 기해서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 처리 이거 세무처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내부적 처리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기본권 침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람 종결 처분 세무처 보시고 이것도 내부적 나와 있죠. 그다음 기소 처분 세무처 보시고 공소 취소 세무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8번 가보시면 출제가 된 적이 있네요.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공소시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무처 볼게요. 완성되었다고 하면 권리보호기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없다. 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범죄가 확정 판결에 있을 때 그쵸? 있을 때 역시 이건 법원의 재판이 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절차를 경유했잖아요. 재정신청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재판 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관련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보증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고발인 밑줄 그시고 X. 고발인은 이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증성 관련해서 고소인 밑줄 그시고 X.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재판이기 때문에 역시 고소인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헌법소원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고발인 색깔 칠할게요. 고발인, 고소인. 고발인, 고소인은 전 시간에 보았잖아요. 재정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헌법소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빠진다. 이 두 사람 꼭 좀 알아두세요. 이 두 사람 빠진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볼까요? 체포에 있어서는, 체포 밑줄 그시고, 있어서는, 이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절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가보시니까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다는 것은 뭐죠? 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는 부적법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밑에 팔라 가볼까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요. 자,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요. 근데 이 사람이 고소를 한 바가 없대요. 없대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붙여버리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아니잖아.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항고를 못해요. 그쵸? 검찰 항고를 못하니까 재정신청도 못하겠죠. 재정신청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여기 이 갑이라는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명을 사기쳤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피해자들이죠. 이렇게 여러 명을 대해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사기꾼 갑을 고소해버렸어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이 갑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불기소를 처분한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해버렸으니까 이 A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A는 검찰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재항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BC 있죠. BC라는 사람은 지금 고소를 안 했잖아요. 고소를 안 했지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예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못한다? 검찰 항고 못하고 재정신청 못하고 뭐 재항고도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뭘 할 수 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글씨가 개판인데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B씨 같은 사람이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A는 검찰하고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뭐다? 이 사람은 헌법 소원 제기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만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피의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피의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피의자가 죄를 진 적이 없어.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검사가 이 친구를 기소한 거야. 이 사람 뭐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요. 없는데 but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요. 기소유예를 했단 말이죠.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혐의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다 인정되는데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안 하는 것뿐이야.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 그치? 억울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다? 헌법재판소에 쫓아가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있다.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서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적이 없는 피해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피의자 이 두 사람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부모입니다. 부모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다. 받으시고 헌법 시간에 나오는데 굳이 형사법까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좀 더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가보시면 고발인 밑줄 그으시고 X 안 된다. 고소를 취소한 자 있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효력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에 가보게 되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국가단체와 지방단체를 기속합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구속력.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 주문 이후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있어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즉시항고가 안 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자, 다음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회부됐을 때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로서 공소 제기 후의 수사를 볼게요. 자, 공소 제기된 후에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임의수사는 할 수 있어요. 풀기하세요. 임의수사는 할 수가 있는데 강제수사는 안 돼요. 자, 그런 취지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는 보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죠. 강제수사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사기간 밑줄 그으시고 수사기간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구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됐죠? 그래서 이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돼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되고 다만 법원에다가 수서법원에다가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쭉쭉 봐두세요.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공소가 제기된이죠. 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이 법원, 여기 법원, 그 법원의 수서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는 말은 위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피고인 구속은 법원 권한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네, 됐죠?
자, 밑에 압수수색 검증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죠? 수사기관 밑줄 그으시고 X.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법원 동그라미 치시고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까? 별표 쳐보세요. 이거 앞에서 배운 적 있어. 앞에서. 그래서 쭉 보시고 여기서 네 번째 줄 끝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쵸? 후자 세모 쳐보시고 후자 세모 치시고 검사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 검사는 안 돼요. 검사는 안 돼요. 그럼에도 이 검사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후자 세모 쳐보시고 그쵸? 원래는 누구한테 영장 청구해야 돼? 수서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소가 제기된 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트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청구한다. 근데 이 판사가 아직 영장이 청구된지 모르고 영장을 발부를 해줘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 판사를 속여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안 돼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색깔 칠해볼까요? 색깔 칠하시면 후자 세모 쳐보시고 후자 세모 치시고 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로서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쵸? 여기 압수수색 안 되고 영장을 수서법원에다가 영장을 받아도 안 되죠. 그쵸? 수서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이 사람을 속여서 영장을 발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판례.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는 우리 다 봤다? 앞에서 다 봤다고요. 임의제출물 봤죠? 그쵸? 임의제출물 봤어요. 그래서 218조 할 때 봤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쯤은 공소고 제기된 후라 할지라도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위법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출제가 된 적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도 우리 앞에서 봤어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할 때에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여기서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출제가 잘 돼요. 앞에 건 더 잘 되고요. 이건 더 출제가 잘 되고 그쵸? 꼭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 공소 제기 후에 임의수사 나와 있죠? 이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 보면 가능하다고 긍정한다. 자, 판례 볼까요? 별표 쳐보시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이게 뭔데? 이게 임의수사잖아. 그치? 공소가 제기된 후에 후자 동그라미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자, 다음 참고인 조사 볼게요. 자, 원칙 참고인 조사는 본질적으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자, 그 예외가 되는 것을 밑에 판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판례를 정리한 건데 밑에 판례에다가 별표 박아두시고 이 판례가 무지 잘 나와요.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을 했어요. 소환을 한 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번복에다가 세모 쳐봐요. 파란색으로.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밑에 현행법에 어긋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공판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공판에 나갔는데 이 참고인이 공판에 나갔으니까 이제 신분이 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신분이 증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검사가 부를 수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도 근데 신분은 다시 참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면 신분이 증인이 되지만
수사기관으로 오게 되면 신부는 참고인으로 다시 원위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소환할 수가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검사가 그러죠. 야, 이놈아, 너 우리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왜 또 법원 가서 또 딴 얘기했냐? 추궁하겠죠. 추궁해서 이 참 증인이 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작성한 진술서조는 뭐다?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 어긋난다. 이게 가능하다면 재판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법정에 나가서 딴소리 하게 되면 무조건 검찰이 불러다가 족쳐가지고 이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진술조서를 번복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형소법 구조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동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여기까지를 좀 봐두셔야 돼요. 여기서 끊으세요. 자, 색깔 칠할게요. 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동의를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없다 그러면 틀려요.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 번복시키는 거. 자, 번복시키는 겁니다. 번복조서만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번복조서. 번복 색깔 칠하시고. 번복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고인이 증거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동의한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동의 여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무조건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외적으로 이 증거 번복의 형식의 조사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끊고, 근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여기 이 파란색을 드시고 번복 나와 있죠. 번복 세모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 박아두세요. 번복. 한 조서는 밑에 동의 밑줄 그시고 증거 능력이 없다 밑줄 그시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일단 여기서 또 끊고요. 이러한 법리는 자, 밑에 또 마찬가지죠. 이미 증언을 마친 증언을 소환해서 역시 추궁을 한 다음에 밑에 번복 나와 있죠. 번복 세모 치세요.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색깔 칠하시고요. 이 번복이란 말 꼭 키워드 기억을 해두세요. 번복.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앞에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서 그 증인을 상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뭐래요? 위증의 혐의, 위증 세모 쳐보시고, 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번복은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타 이것은 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